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발색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이따금 차가운 삶에 마음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뭐가 가장 힘들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일을 하는 게 싫어지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때가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이나머리를 가져오는 이렇게 도망치고 싶은 순간을 이런 지혜를 발휘하며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해요. 오늘은 그가 말하는 성공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인생이란 한 편의 드라마이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일생에 걸쳐 당신은 어떠한 드라마를 만들어 가실 건가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떤 인생을 연기하고 계시나요? 운명이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자기 자신의 정신과 마음으로 그 같은 운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필자는 믿습니다. 훌륭한 마음씨는 반드시 하늘에 닿기 때문이죠. 운명에 저항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마음과 정신을 닦아가며 자연스럽게 자신이 쓴 각본의 드라마를 연기하는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빨리 깨달으실수록 좋습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1분 1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강렬하고 충격적인 계기가 필요해요. 그러한 계기는 인생의 어느 예기치 않은 순간에 문득 찾아오곤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거머쥐려면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렇지 않다면 영혼을 뒤흔들 만큼 강렬한 계기라 할지라도 쉬 놓치고 말 것입니다. 나태하고 목적의식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매사에 집중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당장은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그리는 인생 드라마는 날이 갈수록 크게 달라질 겁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찰나의 순간만을 즐기며 살아가는 젊은이들.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할 뿐 직장 밖 생활에 더욱 큰 삶의 가치를 두는 회사원들을 흔히 봅니다. 시대의 흐름이기에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래서는 인생의 공허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일에 열중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고 자기 자신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반드시 그 점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부디 그 순간이 너무 늦지 않기를, 적어도 만회할 시간이 남은 나이에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 자신이 그러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것이 모두가 바라는 삶의 정답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의 어린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인간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의욕을 갖게 되죠. 이른바 인생의 목표를 양성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후 대학에 입학한 뒤 그들은 예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초 학문을 열심히 공부해 나갑니다.
실제로 미국의 학생들은 자신만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와 깊은 관련이 있는 학문을 익혀나가죠. 그런 점에서 우리 학교 교육을 살펴보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하고 일깨워주는 교육이 많지 않아서이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조차도 목적의식 없이 고시 치르듯 공부해서 이 자리에 오른 이들이 많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인생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 것인가? 인생의 초입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질문들일 거예요. 이 질문의 대답이야말로 인생 전반의 방향을 정하고 그 목표를 이끌어가는 나침반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인생에 대한 목표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초반부에는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두 사람의 인생 후반부는 상당히 격차가 벌어져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인생 경험을 쌓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대해, 인생에 대해, 자신이 견지해온 삶의 방식에 대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 어린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하죠. 인생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충실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만이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생활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우리는 일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이죠.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다면 당신이 억만장자의 외아들로 태어나 매일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는 팔자라면 어떨까요? 평생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며 살까요? 인간은 단순히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만족감을 위해, 일을 통한 삶의 보람을 얻기 위해 일을 하죠. 일이란 어떤 종류의 것이건 늘 힘들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이 장시간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죠. 이런 일을 다만 의무감 때문에 한다면, 다만 그 이유뿐이라면 이만큼 비극적인 것은 없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일을 하는 것이 견딜 수 없도록 괴로워질 텐데 퇴직 때까지 몇십 년 이상 버텨야 하는 상황이니 말이죠. 하기 싫어 괴로운 일을 삶에 보람을 주는 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하죠. 회사 때려치우고 싶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내색하지 않지만 당신도 한 번쯤 그런 마음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왜 아니겠나요? 실은 필자 역시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회피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일이 괴로워서 그만둔다고 인생에 무한한 행복이 찾아오지는 않아요. 정말로 일을 그만두고 며칠 정도가 지나면 어느새 일 생각에 몸이 근질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늘 바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라면 일은 더욱 괴롭기 마련이죠. 그러나 괴로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이 있기에 알게 모르게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역시 사람은 일을 하는 편이 좋아요. 모두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그 삶의 방식을 지속해 나가고 있지 않나요? 그것이 바로 일이 삶의 원동력임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곁에서 보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괴로워 보여도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괴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야건 성공한 사람은 이처럼 자신이 하는 일에 빠져 끝없는 희열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자신의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며 절대로 훌륭한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이죠. 갈수록 경제적으로 풍족해지면서 소득이 오르고 노동 시간이 단축되어 인생을 즐기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필자는 오늘도 조금 더 일하려 합니다. 사랑과 선의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의 방식이라는 신념 때문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하고 얻은 일, 이른바 땀의 결정체는 자신은 아니라 여러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 장애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과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세계 각지의 수많은 어린이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땀의 결실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건 정말 훌륭한 봉사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이 사랑과 선의를 베푸는 의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쁜 출근길, 집을 나서는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에게 일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일생에 걸쳐 몰두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은 가지고 계시나요? 당신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그 대답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1965년 어느 날 마스시타 고노시케 씨의 댐식 경영에 관한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댐을 만들어 그곳에 항상 일정량의 물을 비축해 놓듯 준비와 여유가 있는 경영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죠. 강연 막바지에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댐식 경영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여유가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러자 마스시타 씨는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그 방법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유가 없으니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누군가 전혀 답이 되지 않는다 라고 중얼거렸고 좌중에 술렁술렁 실소가 번졌죠. 하지만 필자는 그 대답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어요. 마스시타 씨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이성적으로 따져보고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다는 등의 판단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목표를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스스로 믿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사람은 없어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진정으로 바라고 원해야 합니다. 이룰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마음속 깊이 가져야 하죠.
간절한 마음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원하는 바를 성취시켜줍니다. 상황 회피형 인간이 되어서는 안 돼요. 상황 회피형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고 싶지만 사회 정세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이내 포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건 현실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불가능하다는 결론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사회 정세가 어떻건 주위 환경이 어떻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난간을 타개하고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궁리하고 찾아내어 열심히 실천하죠. 바로 그 과정에서 노력과 창의의 힘이 발휘됩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그런데 상황 회피형 인간은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빠르게 이해하고 그 점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그 결과 자신이 바라는 목표가 무모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쉽게 포기하죠. 하지만 마음속 깊이 간절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공부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상황이건 나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으세요. 그 편이 좋습니다. 바라는 바가 있어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과 다시금 용기를 내어 시작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이런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큰 성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과 좌절을 거듭하는 사람, 평범한 사람 간의 차이가 바로 그러합니다. 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특히 사회인으로서 막 첫 발을 내딛었을 때 하는 일마다 서툴고 잘 풀리지 않는다면 이 상황이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속 편히 생각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괴롭고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희망만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희망, 이것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힘이었습니다. 필자에게도 눈물나게 힘겨운 시절이 있었어요. 입사 초기 마루에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볏집이 헝클어진 허름한 다다미 6칸짜리 방이었죠. 거기에 풍노한 냄비를 놓고 매일 혼자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연구활동과 인간관계도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루가 저물면 기숙사 뒤편 벚꽃나무가 이어진 작은 하천을 거닐며 울적한 마음을 달랬죠. 그러다 물가에 걸터앉아 고향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었고 다음 날이면 새로운 기분으로 회사에 출근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민과 어려움은 언제라도 누구에게도 어디에도 있어요. 그것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며 피하고 싶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간절한 희망과 긍정의 마음가짐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강렬한 열정은 필연적으로 성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그 어느 때라도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늘에 닿는 건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욕심에 치우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의 도리에 무감각해지고 자신의 강렬한 열정에 휘둘려 마구잡이로 일을 시작하게 되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간절한 바람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간절한 바람과 열정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결국 잠재의식의 내재한 바람과 열정의 질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일체의 본능에서 벗어나 사랑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심없이 순수한 열정과 바람이 필요하죠. 마음속의 바람과 열정이 깨끗한 기도일수록 하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물론 개인적인 욕심을 완전히 없애기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만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집단을 위한 욕심으로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가진 열정과 바람이 조금 더 순수해집니다. 순수한 바람과 열정을 가지고 괴로움을 버린 채 고민을 거듭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길이 환히 열리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고 말이라 라는 간절함이 하늘에 닿아 잠재적인 힘까지 끌어내 결국 성공으로 이끌어준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순수한 열정을 키우기 위해 책 읽는 습관을 들일 걸 강력히 권합니다. 꾸준히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살아가는 내내 큰 도움이 됩니다. 일이 늦게 끝난 날에도 술을 마시고 귀가한 밤에도 필자는 반드시 책을 읽어요.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만이 독서가 아닙니다. 침대맡에도 늘 철학책이나 중국의 고전을 놓아두고 읽지요. 화장실이나 욕조에도 책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종일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하곤 하죠. 하루하루 버티기도 바쁜데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 라고 생각할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5분, 10분이라도 시간을 쪼개가며 책을 읽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책을 가까이 하다 보면 마음속 바람과 열정이 순수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독서를 통한 간접 체험보다 실전에서 갈고 닦아 쟁취하는 배움이 더 실질적이고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독서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흡수하여 실전 경험으로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독서는 정신의 튼튼한 골격을 만들어주죠. 말투에서 어딘지 모르게 장난기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대체로 이야기가 교묘하며 말솜씨도 유창한 편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생각 없이 흘려듣는 재미는 있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진지한 내용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달변이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이 같은 언변에는 조금의 매력도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경박한 느낌이 들어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기분마저 사라지고 그 사람의 인간성도 매우 천박하게 느껴지죠. 젊은 사람들은 거칠을 뿐인 말솜씨를 흉내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한 말투라도 좋으니 진심을 담은 말로
대화해 주시길 바래요. 어떻게든 상대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담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의 말은 단순한 말을 위한 말보다 호소력이 강합니다. 듣는 이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건 모두 이런 말이죠.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말은 진심이 담긴 말입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사심 없이 간절한 바람과 열정에서 나옵니다. 새로운 주제를 선택할 때 필자는 일부러 내 능력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정합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불가능할 것 같은 주제를 먼저 고른 후 앞으로 단 한 부분만 추가하면 완성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과 그룹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합니다. 목표가 되는 미래의 어느 한 부분을 목표로 정하고 현재의 나와 그룹의 능력이 이어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상승시키죠.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는 누구라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어쨌거나 새로운 일을 위해서는 지금 불가능한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성취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죠. 이런 도전 없이는 획기적인 성과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미래 진행형으로 파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술입니다. 뭔가 좋은 아이디어는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아이디어를 밖에서 구하려는 경향이 보여요. 안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능성을 믿고 개량해 보세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혁신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이끌어낸 혁신적인 성공들을 접한 사람들은 나에게 성견지명이 있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내게 성견지명 같은 능력이 있을 리 없지 않나요? 다만 이미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추구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선견지명이라면 불투명한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성견지명을 갖춰야 합니다. 성견지명은 밖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술과 경험 등을 몽땅 동원하여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능성을 추구해 나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가장 중요한 건 늘 바로 자신의 발밑을 주시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끝없이 추구해 가는 길, 그것이 혁신에 이르는 왕도라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도전이란 좋은 울림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상당한 고난과 위험을 동반하기도 하는 말이기도 하죠. 도전은 또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인내력과 노력,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숱한 고난과 위험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용기, 누구 못지않은 인내력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 없이 도전하는 건 무모한 치기에 불과하며 그런 사람은 야만인이나 다를 바 없죠. 도전이란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일에도 움직이지 않는 신념과
한결같은 인내력, 그리고 그 일을 해내는데 필수적인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도전을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힘은 바로 신념입니다. 신념은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열쇠이죠. 험난한 무한 경쟁 시대에 새로운 일을 성취할 수 있으려면 굳은 신념으로 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신념을 가진 사람은 목표 지점에서 보내오는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할 힘을 얻는 것이죠. 희망의 빛은 신념을 가지고 최선으로 도전하는 자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새롭고 낯선 시도를 앞두고 도전자는 늘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두렵고 걱정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성공을 약속해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자신의 마음속에 빛나는 신념의 빛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이조차 없다면 수많은 장애와 난간이 기다리고 있는 길 어디쯤에서 거꾸라지고 맙니다. 도전을 꿈꾸는 이들에게 신념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념은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오늘은 이나모리 가즈오 저자의 일심일원과 함께 했습니다.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요즘 세상에서 마음을 단단히 하며 지금 바로 미래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어서 오늘의 내용이 저에게는 마음에 더욱 와닿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이 너무 바빠서 잠시 현타가 왔었어요.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싶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일을 대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을 계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일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일생에 걸쳐 몰두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계시나요?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이 대답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